근데 처음부터 이런 학폭 전화를 받고 나서 아이한테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 갑자기 다짜고짜 너 준서 너 엄마한테 말할 거 없어? 안녕하세요. 요즘학폭 허소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내 자녀가 가해 학생으로 신고를 당했을 때 학교와 자녀한테 꼭 확인하셔야 될 내용을 다 알려드릴게요. 보통 부모님들은 학교를 통해서 내 자녀가 학폭에 휘말렸다, 가해자로 지목됐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당황하죠. 특히 이런 일이 처음이면. 여기서 허둥대면 안 됩니다. 학교랑 내 아이한테 확인을 해야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제가 하는 질문들을 쭉 따라서 한번 똑같이 해보세요. 먼저 학교부터 담임선생님이나 학폭 담당 선생님이 전화를 주시거든요. 그러면 1번 피해 학생이 몇 명인지, 그리고 신고당한 가해 학생은 몇 명인지 물어보세요. 두 번째, 그 다음은 피해 학생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주세요. 이름, 학교, 반 이런 거요. 세 번째, 피해 학생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때렸다, 욕을 했다, 따돌렸다, 만졌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 그랬는지를 꼭 물어보세요. 그리고 네 번째, 그러한 가해 행위, 그러한 학교 폭력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건지 아니면 한두 번에 그쳤는지도 확인을 해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피해 학생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학교는 잘 나오고 있는지, 병원을 다니고 있는지, 어떻게 회복하고 있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요. 제가 지금 말한 내용의 답을 처음부터 거의 다 알게 되시면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알기가 어려우시죠? 그리고 학교에서 공유를 다 해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이 정보를 가지고 또 내 자녀한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준서야, 학교에서 학교 폭력으로 전화가 왔는데 엄마한테 할 얘기가 있어? 그럼 이제 애가 막 두서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가만히 좀 들어보시고 이제부터 꼭 확인해야 되는 거는 첫째, 공통사안입니다. 신상 파악이에요. 그 피해 학생이 누구냐, 원래 알고 지내던 친구냐, 그 친구의 이름이나 학교나 반은, 만약 피해 학생이 여러 명이라고 하면 준서가 민정이도 괴롭혔고 가영이도 때렸어? 아니면 민정이만 괴롭힌 거야. 즉 쉽게 말해서 내 자녀가 관련된 피해 학생이 누군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관련 학생이 많을수록 누가 피해 학생이고 누가 우리 아이랑 관련된 건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사건이 중간 정도 진행이 됐을 때도요. 그리고 그 다음 피해 학생의 수와 상관없이 가해 학생이 여러 명이라면 누가 누구한테 피해를 준 건지 가해행위를 한 건지 이 서로 간의 관계를 한번 그려보세요. 예를 들어서 가해 학생 영숙이가 피해 학생 소정이를 때렸지만 가해 학생 상철이는 다른 피해 학생 민희를 놀렸다, 이런 식으로요. 우리 준서랑 상관없어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파악을 해주세요. 영화에서 보면 경찰들이 수사에 착수했을 때 큰 칠판 같은데 사진 막 여러 개 붙여가지고 화살표 그리고 막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이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아이가 나는 이런 학교 폭력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인정을 안 할 경우에는 이제 뭘 물어보냐, 그러면 이 피해 학생이랑 어떻게 지내? 선생님은 너가 수요일 종례 시간에 민수를 때렸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 아이가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민수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 혹시 부딪힌 적이 있었어? 민수가 오해할 만한 상황이 있을까? 그 당시 주변에 누가 있었어? 요렇게 물어봐 주셔야 돼요. 목격 학생이 있을 땐 나중에 우리가 진술을 확보해야 되니까 확실하게 누군지, 민수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이민수 이렇게 확인을 해주세요. 만약 아이들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 내용 같은 게 있으면 저장, 캡처를 하면서 이걸 보면서 하나하나 더 물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자녀가 학교 폭력을 인정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준서가 가영이한테 욕을 한 이유가 뭐야? 언제 어디서 어떤 욕설을 몇 번 했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왜냐하면 피해 학생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이미 상처를 많이 받아서 조금 과장해서 신고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증거가 있다면 쉽게 말해서 SNS 상에서 욕을 했다 이러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캡처, 저장, 그리고 나서 저한테 나중에 보여주셔야 되니까요. 이렇게 인정을 한 경우에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아이한테 충분히 교육해주세요. 그리고 당연히 반성문, 사과문도 잘 써서 제출해주세요. 이게 제가 말하는 사실관계 확인의 첫 단계이자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에요. 이것 외에도 내 자녀가 목격 학생인데 가해 학생으로 오인해서 신고가 되었거나 혹은 실질적인 피해 학생인데 일방적으로 가해 학생으로 신고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또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건 제가 다른 영상에서 또 올려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제가 실제로 하는 질문들,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실제로 해보라고 하는 질문들을 들어보시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우리가 일상 대화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법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 그때 변호사한테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끝내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가해 학생 부모님들이 오시면 변호사님 저희 아들이랑 저희 딸이랑 얘기가 안 돼요. 저한테 말을 안 해요.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세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이런 학폭 전화를 받고 나서 아이한테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 갑자기 다짜고짜 준서 너 엄마한테 말할 거 없어? 할 말 없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럼 아이가 위축되잖아요. 너무 닥달하거나 독촉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나는 온전히 네 편이다 는 입장에서 아이의 얘기를 충분히 긴 시간을 가지고 들어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사실대로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사건을 해보면 가해 학생 부모님들이 이 사건보다도 아이와의 소통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폭 상담은 허소연. 다음에 또 만나요.